매출을 총 자산 나눈 거 있잖아요. 자, 써놓고 다시 갈까? 그 다음에 총 자산은 다시 뭐로 나누냐면은 자본으로 나누는데, 들어보세요. 요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자, 봐요. 우리 회사 ROE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또는 전년도에 비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첫 번째 밸류 드라이버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익 분석했더니 수익성 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떨어진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게 스위치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ROE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낮게 나왔나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요거 봐봐요. 요걸 보통 재무 분석책에서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매출 나누기 총자산. 근데 여러분 감각 한번 물어볼까? 보통 매출이 있고 총자산이 있으면은 총자산이 더 클 것 같아요? 매출액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런 정막은 여러분 좀 너무 그러잖아요? 회사가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이 있을 때 자산이 만약에 1,000억이야. 그럼 매출이 1,000억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업종마다 물론 다르겠지. 제가 특별한 말 안 하면 여러분들 제조업을 가자. 우리나라 제조업이 제일 많으니까. 제조업은 자산보다 매출이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기업의 재무표를 봤다 해도 이런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나는 뭘 본 거죠? 그냥 숫자는 숫자, 글은 글을 본 거예요. 재무제표 의미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죠. 뭔가 사람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 형상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피부 껍질의 세포 하나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세포가 코끼리의 세포인지 사람의 세포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봐요. 제조업들 가보면요. 자산보다 매출액이 보통 적어요. 자산만큼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한 프로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기업을 딱 가봤더니 자산이 1,000개야. 근데 매출 1,500개야. 제조업인데. 그럼 무슨 느낌 딱 들죠? 자산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기업이구나. 우리 소위 말했던 여러분들 자산의 대동맥줄기 기억나요? 그 대동맥줄기가 회전율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잘 돈다. 일단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자기가 어떤 first impression이 딱 와야 돼요. 회계를 좀 본다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딱 스캔했을 때 이 회사가 어떻다는 느낌이 한번 와야 된다고. 왜? 우리 명의들이 환자 왔을 때 안색 보고 좀 건강이 안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 좀 정밀하게 좀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명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계 정보 갖고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뭔가 딱 보고 여러분들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거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뭐 가서 내가 자문을 해주는데 이런 거에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요걸 분석하려면 이 자산의 대동맥줄기가 얼마나 잘 돌고 있나를 분석해야 된다고. 이게 잘 사용되고 있을수록 이 두 번째 밸류는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질문. 요 두 번째 밸류 드라이브를 분석하고 싶어요. 무슨 재무제표를 봐야 되죠? 재무상태표의 자산 사이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이건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 사이드를 분석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ROE만 이렇게 밸류 드라이브 나눠가지고요. 하나씩 세밀하게 분석하면 재무제표 싹 다 봐야 돼요. 재무상태, 손익, 캐시플로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봐야 된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 대동맥줄기를 봤더니 대동맥줄기가 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밸류 드라이브가 떨어졌어. 그럼 다시 브레이크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브레이크다운?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 배운 거예요. 큰 대동맥줄기 네 가지였죠. 유무형 자산, 재고, 채권, 캐시. 그럼 어디에 뭔가 비효율성이 날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군더더기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띄어서 매출을 집어넣어 보는 게 이게 유형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그게 잘 안 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설비장치 투자가 됐는데 원하는 만큼의 캐파가 안 나오는 거지. 봤더니 재고에서 막혔다. 그럼 그만큼 슬로우 무빙 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봤더니 채권에서 막혔어요? 악성 채권이 있는 거죠. 캐시가 너무 많이 쌓여도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째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까 ROE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를 벌어갖고 17, 18년도에 이익을 엄청 냈다? 캐시가 엄청 쌓였어. 엄청 쌓인 캐시인데 그 캐시를 투자도 많이 했지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캐시를 들고 있으면 이익에는 바로 기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동성이 뭐예요? 유동성이 캐시를 유동성이 이익을 만들어줘요? 아니죠. 유동성은 이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소스가 그냥 컨티뉴스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인 거지. 그게 이익을 바로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 현금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저번에 비유한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다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번 거를 회사 집에다 금고 하나 사놓고 거기다 돈을 계속 쌓아놔. 또라이지. 자기의 부가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재투자를 하고 계속 해야지만 이게 불가 아니겠습니까? 복리라고 하는 원칙을 이용해서 불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 캐시만 쌓여있어. 그럼 당연히 뭐다? 자산은 많겠지만 뭐가 안 나와? 매출이 바로 안 나온다고. 캐시를 빨리 뭐 해줘야 되겠어요? 새로운 심장 꽂아 매출 만들어야 되지.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찾아봐야 된다고. 삼성자가 요 두 번째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ROE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그럼 만약 삼성전자 CFO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ROE를 높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빨리 가져온 캐시를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삼성 입장에서 ROE 계산할 수 있는 가장 보다 우선의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FO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장 최우선 삼을 거냐는 것도 판단이 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니까 그러면 요거 혹시 기억나요? 대동맥 줄기에서 거기에 재고나 채권이 많이 쌓이면은 이 두 번째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 발 더 나가지고 근데 재고나 채권이 많이 쌓이면 저번에 우리 배웠다? 회사가 영업이익은 되게 많이 난다고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 유무형 재고가 뛰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회사는 캐시까지 쭉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다시 재투자가 되고 또 심장이 뛰어서 새로운 캐시를 펌프질하고 이 서큘레이션이 잘 돌아가는 게 뭐다?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기업인 거죠. 근데 재고 채권에 탁탁 걸려. 그러면 메뉴의 캐시를 말라버리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두 번째 스위치 분석할 때 재무상태표 자산적 사이드 분석할 때 모두 같이 봐줘야 돼? 바로 현금 흐름도 같이 분석해줘요. 캐시프로 봐야 된다. 거기에 뭔가 군더더기 쌓이면 캐시프로가 아작이 나거든요. 영업이익은 난다고 돼 있지만 돈이 안 들 수 있다. 같이 봐줘야 돼, 같이. 이런 게 보통 분석의 루틴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에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뭘 보겠다 찬찬찬찬 나가야지 순서가 있어야지. 그리고 회사한테 뭐다 그거 맞춰서 자료 달라고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스위치 앞으로 향후로 지금 할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한 대여섯 번 강의를 요거 하나씩 갈 건데 지금 전체 스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스위치 할게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스위치 요 세 번째 스위치 말하기 전에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한 6, 7개 회사를 가서 이제 연수원 가서 강의를 해요. 매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줌이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한 6개 기업 정도를 가봐서 연수원을 다 가보면 항상 신년 되면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그 대표이사가 기업들에 뭐가 이제 딱 붙어 있냐면 올해 우리 기업이 달성해야 될 무슨 뭐 목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년 목표. 그럼 매년 바뀌어. 근데 재밌는 게 뭐지 아세요? 회사마다 표현은 다른데 쓰는 아젠다는 거의 비슷해. 그리고 매해년도마다 그 1, 2, 3, 4 순위가 약간 바뀌어. 그리고 대표이사가 바뀌면 쓰는 표현이 약간 바뀌는데 제가 오랫동안 강의해보니까 거의 몇 개를 수렴하냐? 한 4개 정도로 수렴을 해요. 자, 어떻게 4개가 보통 나오나 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직원들한테 이걸 달성하자라고 하면서 4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성장 동력을 찾자. 수익성 향상 원가 절감. 자산의 효율성 증대. 효율성 증대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잘하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하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프로드, 엔티 프로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정 저지르지 말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벤더나 커스터머한테 돈 받지 말자. 아니면은 여러분들 갑질하지 말자. 거긴 더 들어가서 지배구조 투명하게 만들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동상 나와요. 이 4가지가 말을 바꿔가면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모토로 붙어 있다고. 여러분 이 4가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알면 자기가 아는 관점에서 그 말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여러분 지금 우리 초과익 모형을 적어볼까? 그 모토를 제시한 CEO가 초과이익 모형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몸에 체득된 느낌인 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성장 동력의 투자자. 여기서 뭐를 계산하자 소리겠어요? ROE 중에 두 번째 스위치, 거기 대동맥 주기 중에 캐시를 쌓아놓지 말고 빨리 뭐 하자는 거예요? 재투자하자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스위치가 개선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수익성 향상 원가 절감이에요. 바로 ROE의 첫 번째 스위치. 이거 올리자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자산의 효율성 증대. 이 자산 쪽에 군더더기 없애자는 거죠. 네 번째 뭐라고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그럼 여기 ROE가 아니고 아까 뭐였죠? 요구 수익률. 요게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림이라는 모형에 집어넣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건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림 모형상 주주 가치가 쫙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 4, 5년 전에 딱 세 군데 기업을 비교해볼게요, 여러분들. LG연수원, 그 다음 삼성연수원, 그 다음 포스코연수원 가서 세 군데를 딱 가서 봤는데, 삼성은 금융연수원은 교대 쪽에 있고, LG는 여러분들 저기 이천에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송도 쪽에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상황이 LG가 4, 5년 전에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대신에 LG전자 같은 회사는 LG화학이나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인데 공교롭게 다 제조업인데 LG그룹은 자산 대비 매출액이 다 컸어요. 여러분 자산 대비 매출액이 크다는 것은 두 번째 스위치가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준율을 되게 열심히 돌린 거지. 대신에 뭐가 안 난 거죠? 대동맥 줄기에서 서큘레이션은 굉장히 빨리 돌렸지만 돌릴 때마다 수익성이 안 난 거죠. 심지어 전자 같은 경우는 별도 점유비상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ROE가 높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연수원 딱 가면 여러분들 항상 그 강조했던 여러분들 그 강의 모토가 뭐냐면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 맞춰 강의해달라고 항상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 LG그룹을 딱 보게 되면 느낌이 온다고. 다 두 번째 스위치는 괜찮아. 첫 번째에서 망가지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삼성연수원을 갔습니다. 거기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얘기하는 거죠? 4차 산업 투자, 플랫폼 사업 투자 하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도 연수원 앞에 신성장 동력을 찾자가 1순위더라고. 포스코 연수원 갔을 때였어요. 저번에 봤었죠. 우리 빅베트 했던 거. 2010년도에 경영자서 빅베트 했던 거. 뭐 떨어진 거죠? 지하자원사 투자했던 거. 경영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빅베트 했다라고 의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연수원에서 거기 붙어있는 첫 번째 모터 뭐였지 아세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본연의 사업에 충실. 철강만 하자는 거죠. 기존 거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두 번째 스위치에 군더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손상으로 확 날렸잖아. 새로운 경영진이. 그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고 그 정도의 어떤 우선순위가 왜 강조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분석만 통해서도. 이게 보통 그냥 수험생들은 이거 외워서 그냥 푸는 공식만 풀어요. 하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곱씹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라고 실제는. 재무상태, 손익 다 분석해, 캐시플로우까지.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것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